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탄소가 우리 지구상에 이제 각각의 권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기권과 그 다음에 수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고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생태계 내의 탄소는 대기에서 기권이죠. 이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주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과 같은 형태도 존재하게 되는데, 주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물속이죠. 수권이죠. 이 수권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HCO3-라고 하는 형태, 혹은 이제 CO3-2-의 형태, 이런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명과학이니까 생물도 존재해야 되겠죠. 자, 생물권에서는, 생물 사이에서는 이 탄소가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포도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내거나 혹은 화학식이 굉장히 긴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유기물에 속하죠. 그래서 이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생물에서의 탄소의 형태. 그다음 이제 나머지 직권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직권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화석 연료로 존재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에는 석유, 석탄?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암이라던가 이제 화석 연료, 석유, 석탄의 형태로 직권에 이제 탄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각각의 형태들이 이제 탄소들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환의 과정을 오늘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순환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기준을 잡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기준을 딱 먼저 잡아보면 기권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권에서 탄소가 이제 증가하는 요인들이 각각 무엇이 있느냐. 얘네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권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자, 기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부터 보면,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각각의 호흡이 있죠. 생물들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뭐 식물도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도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고, 생명이 달려있는 애들은 모두 다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 다음에 자신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기물의 형태에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이제 대기 중에 탄소를 증가를 시킨다. 또 하나 이제 연소가 있어요. 이 연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석 연료가 되겠죠.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키게 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됨으로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를 시키죠. 얘가 많아지게 되면, 연소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소와 그 다음에 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화산이 존재할 수 있어요. 화산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화산이 뿡 하고 터져요. 자, 이렇게 화산이 뿡 하고 터지면 여기에서부터 또다시 이제 많은 기체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또 수권에서도 방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권에 있던 이온들이, 탄산 이온들이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뽀글뽀글 해서 기체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호흡이랑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가 지금 두 개가 그림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화산 폭발과 함께 방출도, 수권에서의 방출도 이야기를 했죠. 자, 얘네들 이외에는 이제 대기 중에서 감소를 시킨다거나 탄소를 감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건들 사이에서의 탄소의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생산자 혹은 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독립영양식물들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유기물을 만들게 되고, 그 유기물들은 유기물이죠. 자, 유기물들은 이제 화학적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화학의 상태에, 화학적 물질의 상태로 자신의 몸에다가 딱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탄소를. 자, 이렇게 탄소를 축적을 한 다음에 얘가 그대로
먹고 있다가 죽어서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초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소비자들이죠. 초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이 초식동물이 또다시 다른 육식동물에 의해서 먹이사슬에 따라서 이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쭉 이동이 되면서 순환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걔네들이 이제 순환하게 됨으로써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유기물을 갖게 되고 몸속에 유기물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머지 호흡한 결과로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또 분해자에 의해서도 호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있는 뭐 소비자들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생산자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지질시대에 있는 애들이 묻히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탄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석연료가 다시금 이제 사용이 되면서 대기 중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의 순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대기나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자,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 뭐 얘네들 모두 다 광합성하는 애들이에요. 자,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내 형태로 고정이 되는 거죠. 이제 생물체 내로 이제 탄소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기물 속의 탄소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이제 초식동물, 육식동물 하면서 각각의 생물권들을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호흡을 하게 되고요. 각각 먹으면서 순환되었던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순환되었던 산소들을 이용해서 호흡하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된다. 또 에너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호흡의 결과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됨으로써 대기 중에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체라던가 아니면 분해자, 배설물 이런 것들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돼서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완전히 사체 중에서 분해되지 않아서 땅 속에 묻혀서 탄화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석탄이나 석유가 되어서 이제 화석 연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훗날이 지금이죠. 지금의 이제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다시 대기 중으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탄소의 순환 과정을 이렇게 기권에서부터 이제 감소하는 양, 증가하는 거죠. 자, 기권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양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되는 과정으로 기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